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써 10번째 수업입니다. 선생님이 준비했던 초코송이 실험, 초코송이 탐구활동 잘 보셨어요? 네, 선생님도 사실 시나리오 없이 지금 다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면서도 재밌었고 선생님이 만들고 나서 보니까 와, 그래도 보는 사람도 조금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무리입니다. 자, 질량 보존의 법칙과 관계돼서 교과서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쭉쭉쭉 훑어보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무엇이었나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지구의 질량이라고 갖다 놨어요. 너무 거창해지는 건가요? 지구의 질량? 그냥 한번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구의 질량은 과연 변화 없이 일정할까요? 질량은 보존된다 그랬는데, 자, 그 부분 오늘 수업을 쭉 듣고 나서 어땠을까? 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선생님이 제시해준 과제가 뭐가 있었냐면 쯔양의 몸무게 변화였어요. 선생님이 뭐 쯔양 덕후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사실 선생님도 막 배고플 때가 있어요.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가끔 먹방을 좀 찾아보는데 그때 때마침 이런 동영상을 발견했었어요. 사실 이거를 선생님이 직접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저울로는 저렇게 세밀하게 측정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사실 못했고요. 찌양이 다행히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과 관계된 실험을 준비했었는데 여기서도 질문이에요. 물론 찌양이 먹은 것만큼 몸무게가 증가하긴 했죠. 근데 쯔양은 과연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했을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먹은 것만큼 몸무게가 증가했을까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은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아마 성립이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쯔양이 정말 먹은 것만큼 몸무게가 증가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쯔양이 이걸 먹는 동안 쯔양은 살아있었죠? 그리고 쯔양이 살아있으면서 살아있기 위한 에너지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먹은 것만큼 몸무게가 증가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쓴 에너지와 먹은 것과 쯔양이 갖고 있는 것을 다 합치면 질량은 보존됐을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 바로 전 시간에 준비했던 초코송이 실험이었어요. 나름 재미있었죠? 초코송이로 생각을 해봤죠. 초코와 막대 과자를 더했을 때 초코송이가 되고 그 초코와 막대의 질량을 합친 것만큼 초코송이의 질량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초코송이가 만들어지지 않은 초코나 또는 막대들도 다 변하지 않고 총 질량으로 남아있다라는 게 이 실험의 기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궁금한 친구들은 다시 전 강의로 돌아가셔서 초코송이 수업을 확인하고 오시면 되겠죠? 이제 교과서에 드디어 두둥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실험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두 개의 액체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탄산나트륨과 하나는 염화칼슘이었어요. 두 개의 액체를 한 통에다 섞었을 때 액체와 액체가 만나서 고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가라앉은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앙금이라고 얘기하죠. 앙금. 그래서 앙금하고 나머지 액체가 남고 빈통이 있었을 때 과연 질량이 변했을까? 변하지 않았다는 게 이 실험의 이야기였죠. 근데 선생님이 밑에다가 색깔을 좀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2학년 교과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양이온하고 음이온 분명히 배웠어요. 우리 질량하고 무게 1학년 때 배웠죠?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탄산나트륨을 보시면 탄산은 옅은 주황색으로 색칠해 놓은 탄산은 양이온입니다. 그리고 나트륨, 진한 녹색의 나트륨은 음이온이에요. 자, 염화칼슘에서 옅은 녹색은 양이온, 진한 주황색은 음이온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탄산하고 칼슘은 주황색 계열로, 그 다음에 나트륨과 염화는 초록색 계열로 나타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좀 생각하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원래 탄산하고 나트륨이 서로 사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염화하고 칼슘이 사귀고 있었습니다. 탄산이랑 나트륨이 서로 사귀고 있었지만 사실은 탄산은 누구를 만났을 때 더 행복해지냐면 칼슘을 만났을 때 더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나트륨은 가만히 있느냐? 나트륨도 탄산이랑 만나고 있었지만 염화를 만나면 또는 염소를 만나면 더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서로 만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 두 커플을 확 섞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탄산은 나트륨과 결별하고 칼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염소도 칼슘하고 결별하고 나트륨을 만나게 됐다가 이 실험에서의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이해가 좀 가세요? 우리의 삶과 만남입니다. 그런 개념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염소하고 나트륨이 만나게 된 이유는 그거예요. 나트륨 음이온이고 염소 양이온인데 염소는 칼슘보다 누구를 더 좋아했었다 원래? 나트륨을 더 좋아했었다. 그쵸? 그리고 탄산도 나트륨보다 누구를 더 좋아했었다? 칼슘을 더 좋아했었다. 그래서 이 두 커플이 만났을 때 커플이 새로 탄산칼슘이란 커플과 염화 나트륨이란 커플로 만들어졌다가 이 실험의 이야기란 얘기죠. 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탄산칼슘하고 염화 나트륨 중에 가라앉은 건 뭐다? 네, 탄산칼슘입니다. 탄산칼슘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화이트보드에다 이렇게 보드마카를 쓰고 있죠. 예전에는 분필을 썼어요. 그 분필의 성분이 바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탄산칼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분필이 만들어져서 가라앉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실험이었고 선생님이 이렇게 한글로 쓰는 것보다 화학식을 쓸 때가 더 편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초코송이 실험에서 분명히 선생님이 한번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1회 고사나 수행평가 때 어떻게 해요? 네, 이 화학식까지는 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관계, 질량 보존의 관계를 이해하고 서로 원소끼리 크로스돼서 만나서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조금 심도 있게 알아두실 분들은 알아두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실험은 뭐였냐면 똑같이 액체 두 개를 섞었는데 이번에는 아까처럼 고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체가 만들어지는 실험이었어요. 자, 원소식도 어렵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원소와 물질이죠, 물질. 그리고 식초, 우리가 식초는 아세트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산도 강한 산이 있고 약한 산, 이것도 아마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그것 중에 약한 산에 해당하는 아세트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에 식초를 뿌리면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냐면 아세트산 나트륨과 물, 그러니까 저기 만들어지고 남아있는 액체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아세트산 나트륨하고 물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뽀글뽀글뽀글해서 공기 중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통을 막았죠?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실제 공기 중으로 나가지 않고 저 통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기체가 됐지만 통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내용이겠죠. 이해가 가시죠? 자, 교과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과 그 다음 선생님이 써준 이 화학식이죠, 화학식. 자, 화학 반응식이라고 우리가 교과서에 배웠습니다. 화학 반응식의 색깔을 맞춰봤습니다. 자, 저기 보면 왼쪽에 보면 Na 플러스 양이온이죠. 나트륨 양이온입니다. 무슨 색? 노란색. 자, 밑에 보면 선생님 글씨로 노란색이라고 써놨죠? 자, 그 다음에 CO3 탄산입니다. 파란색. 그 다음 CaE 플러스 주황색 칼슘입니다. Cl 초록색 염소입니다. 염소. 그래서 통 속에 이 원자 또는 분자들이 덩어리 형태로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얘네들을 섞었을 때 지금 보는 것처럼 탄산하고 칼슘 보이시죠? 초록색 탄산하고 주황색 칼슘 이 만나서 아까 얘기했던 분필 탄산칼슘 고체 앙금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염소하고 나트륨은 물속에 녹아있다. 염화나트륨 여러분 뭐예요? 소금입니다. 물속에 소금처럼 이온 형태로 녹아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반응하기 전에 있던 원자 또는 분자가 반응하고 났을 때도 새로 생기거나 없어진다? 그게 아니라 서로 만남만 다른 형태로 갖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 질량은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그대로다 라는 그림이 바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 그거를 이렇게 화학 반응식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잘 모르겠으면 이 화면 정지!
자, 정지시켜 놓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해보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는 전 시간에 메탄과 산소의 반응을 배웠었죠. 메탄 가스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액체로 만들면 우리가 메탄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메탄올은 여러분들이 쉬운 말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알코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코올.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화학식을 써줬어요. CH4가 뭐였냐면 메탄이라는 가스였습니다. 근데 그 CH4 대신에 뒤에 OH가 붙으면 메탄올이라는 뭐가 된다고요? 네, 액체의 물질, 알코올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탄소 하나에 H 3개가 다리처럼 붙어 있죠? 위에 산소하고 수소가 머리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형태로 붙어 있는 게 바로 메탄올이고 걔네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소 분자 3개와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고 났을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초등학교 수준으로 넘어가서 반응 전에 있는 탄소, 산소, 수소의 원자의 개수를 세보고 그 다음에 반응 후에 탄소하고 산소하고 수소의 원자 개수를 세보면 여러분들이 내용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탄소 몇 개? 네, 탄소 2개 없습니다. 왼쪽 반응 전에 까만색 탄소 2개예요. 그 다음에 산소하고 수소는 여러분들 세보시면 8개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반응 후에 지금까지 우리 계속 얘기했었죠? 반응 전이나 반응 후에 원자들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진다? 아니라 그랬죠. 그냥 그 친구들이 다른 원자를 만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볼 것도 없이 반응 후에도 탄소와 산소와 수소의 원자의 개수는 같다 라는 게 이 해보기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과제입니다. 과제. 메탄올, 산소, 물, 이산화탄소. 메탄올 선생님이 화학식 써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산소 여러분들 이미 여러 번 분자식 그쵸? 배웠습니다. 물도 알고 이산화탄소 압니다. 그러면 여기 해보기에 나와 있는 이 반응식을 개수를 맞춰가지고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는 게 우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종이를 태우고 나면 분명히 원래 있을 때보다 종이가 재가 남아서 더 가벼워져요. 뭐야? 그럼 질량 보존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아까 지구를 처음에 보여드린 이유가 있겠죠? 네, 종이가 타고 나서 재가 남고 나머지는 기체 형태로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네, 지구의 대기로 다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강철솜을 태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강철솜 같은 경우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더 무거워지기도 해요. 그러면 뭐야, 질량이 보존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분도 다 뭐라고요? 지구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총 질량은 보존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 그래서 정리입니다.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질량 보존의 법칙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반응하기 전과 반응한 후에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자는 그대로라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 TV 방송 프로에서 누구였죠? 네, 옛날에 뭐 유명하신 그 위인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순신이 들여 마셨던 산소를 내가 지금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순신 장군님이 들어 마셨던 산소를 다시 내뱉고 났을 때 그 산소는 다시 없어지거나 만들어지지 않고 어딘가는 재결합을 해서 지구상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기 때문에 어떠한 반응식이 일어나도 질량은 보존된다라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핵반응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자, 핵융합하고 핵분열은 다른 거예요.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그걸 구별할 건 아니고 핵반응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는 원자의 질량이 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물리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화학적인 반응에서의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렇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나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보존된다 라는 게 지금까지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좀 정리가 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처음 보셨던 지구의 질량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자, 그냥 우리가 지구가 이제 1학년 때 와 시스템 개라는 거 배웠어요. 그냥 지구가 외권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아마 지구의 질량은 보존됐을 겁니다. 계속 그렇죠. 근데 사실 지구도 다른 외권하고 조금의 상호작용을 해요. 좀 쉽게 얘기하면 별똥별도 좀 떨어지고 일부의 기체들은 지구 중력에서 벗어나서 날아가기도 합니다. 이해 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지구의 질량은 조금씩 변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스케일을 더 키워야 돼요. 우주에서 봤을 때 지구에 잡혀있던 기체가 날아가면 우주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주 전체의 질량은 보존될까 안 보존될까가 사실은 우리가 화학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굉장히 과학자들에겐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나중에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들 호기심을 위해 좀 던져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만약에 지구가 다른 외권하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그냥 지구가 딱 막혀 있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사람이 죽고 동물이 태어나고 여러 반응이 일어나도 아마 지구의 질량은 유지가 될 텐데 실제로 지구는 1학년 때 배웠던 외권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조금 더 스케일을 키워서 우주 전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게 여러분들 호기심 문제입니다. 호기심 문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으로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마무리하고 자, 법칙 몇 개라 그랬죠? 네, 3개라 그랬습니다. 3개. 3개의 법칙 중에 질량 보존의 법칙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일정 성분비의 법칙으로 선생님과 또 만나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